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어, 정어 친구 2호입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어린이 정원 아니면 뭐 놀이 정원 하여튼 어린이와 정원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좀 만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 봄을 준비하면서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몇 번의 시리즈에 대해서 함께 2호와 산책하면서 어린이 정원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 시작하면서 페스타로치의 아이들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언덕 위에와 들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곳에서 아이들은 더욱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때 가진 자유의 느낌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유의 시간에 아이들은 당신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자연에 의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자. 아이들이 걸음을 멈추면 바로 그때 새의 지저귀이나 나뭇잎의 곤충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나무와 새와 곤충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때 당신은 조용히 있도록 하라. 어떻게 보면 그 자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 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 중에 사례와 그 다음에 이런 정원을 만들 때 이어가 어떤 것들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 첫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원은 익산에 있는 아람 어린이집이에요. 익산의 아람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정원을 이호와 그곳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 특히 박티와 함께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짧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람 어린이집에 제가 정원을 만들 때 전북 익산에 있습니다. 만들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맨 처음에 좀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집 정원을 만들 때 조금 청결한, 물론 안 청결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세련된 공간, 좀 더 안전한 공간, 좀 더 멋스러운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좀 만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흙바닥도 좋지만 좀 더 깔끔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교사와 넉넉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이 정원을 만들게 된 첫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가장 넓은 공간이 있는데 넓은 데크가 있고 그 데크 공간에 가드하우스라고 하는 작은 것을 갖다가 조금 놨습니다. 이 공간은 뭐 하는 공간이냐면 선생님이랑 아이들이랑 여기 앉아서 도란도란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뭐 수업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장소에서 조금 넓잖아요, 공간이. 뭐 공간도 꽤 넓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서 물놀이도 하고 또 아빠들이 같이 왔을 때 뭐 파티도 하고 어쨌든 이 공간은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데크에 대한 것들을 가능하면 직선이 말고 곡선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큰 나무 아래에 조금 그늘이 될 만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넉넉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들이 되었었습니다. 이 정원은 역시 약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부지적으로 조금 일만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만 있다고 해서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작은 공간 땅만 있더라도 얼마든지 아이들한테 자연을 친구처럼 만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들이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에는 뭐 모래놀이터라든지 뭐 텃밭이라든지 동물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요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가든하우스에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노는 모래놀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의 일상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왔을 때 일상이 언제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리고 파스로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자연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환경적으로 만들어주자라는 것들이 이 정원에 좀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환경적인 것도 우리가 좀 함께 이 공간에서 경험하게 하자라는 뜻이 좀 있어서 빗물 저금통이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가든하우스가 있었던 자리에 빗물을 다 받아서 여기 빗물 저금통으로 쏙 하고 집어넣어놨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원에서
물을 줄 때 여기 있는 물을 받아다가 식물에 물을 주기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물을 가져다가 모래놀이 할 때 흙을 이렇게 물과 함께 섞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뭐 어쨌든 빗물 저금통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면서 아이들이 수도꼭지에서 물을 열어야만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빗물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환경에 대한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어쨌든 그 즐거운 물놀이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좀 전에 만들어놨던 잔디나 데크 공간에서 아이들이 하염없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공간들이 지금 그 동그라미를 해서 풍경을 좀 담아내게끔 했는데, 뭐 이런 풍경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어린이집에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공간은 사실은 또 아이들의 공간만이 아니라 하원할 때, 그죠? 아니면은 등원할 때도 엄마나 아빠가 같이 왔다가 여기서 아이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가거나, 아니면 이곳에 앉아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상담도 하게 되어지는 뭐 그러한 다양한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가든하우스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커다란 칠판을 좀 갖다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낙서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낙서를 하고 싶을 때 다양한 낙서들을 여기다가 아이들이 정원 낙서창처럼 하라고 야외 칠판을 하나 공간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물이라는 것들이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기능에 기능을 더해서 아이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라는 것들이죠. 요거는 약간 뭐 음식 같은 것들인데, 특히 우리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래서 뭔가 아늑한 공간이라는 것들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어릴 때 보면 뭐 이런 공간을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쨌든 아이들에게 뭔가 숨을 수 있고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잔디밭 공간도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지 않고 조금 달팽이처럼 빙글빙글 돌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가 가장 낮아요. 낮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막 뛰어노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많이 논다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우리 박티 그쪽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한번 그동안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역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되게 이렇게 호기심이 가득한, 그리고 여기에 때로는 이렇게 누워서 하늘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뛰어놀기도 하고, 뭐 이런 잔디방 공간이지만 조금만 높낮이를 좀 달리하면 얼마든지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라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짧게 저희가 그 사례를 좀 받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다시 현장에 가서 이야기 좀 더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뤄가면서 어린이 정원을 만들 때 이유가 어떤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개념을 잡으면서 공간들을 해석하고 요소를 넣는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키워드는 제가 공생, 감각, 뭐 그 다음에 생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해볼까요? 우선 공생입니다. 뭐 공생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내는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지구의 어떤 환경들, 순환이라고 하는 것,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지구 환경을 지켜내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본인들이 만들고 가꾸고 있는 정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가능하게 할까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가장 빗물저금통부터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요? 빗물저금통을 말한 것처럼 뭐였냐면 지붕이나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이용해서 물을 받아놓는 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도꼭지 보이시죠?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다가 식물에게 물을 주는 뭐 이런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어떠한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빗물이라는 것이 참 좋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요거는 저 드럼통 가지고 만들었고요. 이런 모델은 좀 어떠세요? 요거는 아예 그냥 요 드럼통도 있지만 요건 쓰레기통에다가, 그죠? 플라스틱 버려지는 거에다가 수도꼭지만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꼭 예뻐도 좋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가능한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아이들이랑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도안만 해주고 아이들이랑 같이 칠하면 훨씬 더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어쨌든 아이들의 공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빗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정원에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정원행동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퇴비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먹고 했던 많은 그 자연적인 부산물, 정원에 나오는 부산물들이 다시 정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네가 지내는 공간 안에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지금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할 텐데 요 모델이랑 요 모델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얘는 요 한 칸짜리여서 요 밑에서 빼내는 구조이고요. 요 아이는 하나, 둘, 셋. 좀 사이즈가 작은데 여기서 이렇게 섞었고 여기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고 발효가 일어난 게 이쪽에서 보관되어지는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져 있는 형태도 있고 조금 요건 작아요. 한 50에 50 정도 높이 아래 이런 것들이 좀 미니로 제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생이라는 것들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뭐 곤충, 새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살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에서 곤충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곤충이라는 것은 유해, 우리가 식물에게 피해를만 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었을 때의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계에 있는 생물에 대한 소중함,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이곳에서 키워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곤충 호텔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랑 재미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뭐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꼭 하나씩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곤충도 있지만 곤충을 잡아먹는 사실 새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생태계라는 건 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새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지금 이 모델인 것처럼 모델에 목재를 하나 쭉 세우고 팔걸이 달아주고 행바스켓 걸어주고 새 달아주고 사실 이 새집은 진짜 새가 왔었어요. 그래서 새끼 알도 낳고 새끼도 나갔던 그런 새집인데 어쨌든 아이들이 이런 새집을 만들어주고 새가 날라오고 또 새집에 또 밥도 주고 뭐 이런 활동들이 정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정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다 새 모이통이에요. 이후도 지금 올겨울에 눈이 정말 많이 와서 새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정원에다가 새 모이를 제가 이렇게 뿌려놓고 있거든요. 아침에 8시 반쯤인가 애들 출근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놔줬던 것들을 먹는데 새집 모이통도 정말 다양한 모양들로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아이들한테 새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정원에서 해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각의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오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원의 어떤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감각의 정원을 아이들한테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만드냐라는 건데 아이들이 아까도 뭐 이런 것들 제가 시선을 얘기했는데 막 오두막처럼 생긴 것들 뭔가 소꿉놀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요소요소에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여기도 보면 이런 약간 뭐 소꿉 장난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앞에 잔디 공간을 만들었는데 잔디 공간 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호기심을 어떻게 자극하고 재미난 요소 발상을 하게 할까? 사실은 아이들은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 줬을 때 스스로 놀이를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놀 것 같았었는데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아이들 놀이를 만들고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처럼 목재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냥 뭐 목재요? 목재 그냥 2개 쭉 잘라다가 그냥 마천만 갖다 이렇게 좀 덮어놔도 얼마든지 뭐 이렇게 몽골 텐트처럼 재미난 아이들의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같은 모델은 조금 아이들이 올라서서 앉을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해봤던 거는 조금 가드하우스가 컸었잖아요. 이거 한 4~5사람? 아이들 같은 게 7명 정도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고, 선생님이 요 앞에 앉아서 아이들이랑 뭔가 교육을 하는, 지금 요 공간이에요. 뭐 그런 공간으로도 이런 공간이 있었을 때 좀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어린이 정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가정주택에도, 이거는 뭐 가정주택에 만들었던 모델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어린이들한테 뭔가 쉼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소꿉장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애들 모래놀이터예요. 모래놀이터가 여기에 지금
돼 있고 여기 이제 앉을 수 있는 걸터 앉을 수 있는 공간하고 모래 놀이터가 있고 천장을 약간 이렇게 목재로 해놔가지고 식물들이 올라갔을 때에 식물들이 지붕이 되어져서 꽃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호흡낭란할 수 있는 모래 놀이터가 돼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아이들의 모래 놀이터가 이렇게 좀 있는데 이건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이 할 경우에 저희가 가족들이 쉬는 공간 바로 옆에다가 그죠? 허브 식물을 심어주고 그 옆에 모래 놀이터를 만들어줘서 가족들이랑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어쨌든 모래 놀이터라고 하는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감각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로 넣어줄 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모래 놀이터거든요. 정말 모래 놀이터가 정말 종류가 많은데 정말 그 정원의 크기에 맞게끔 어떤 구조적인 멋스러움을 가지고 오면서 모래 놀이터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니터 되게 재미있는 요소예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 샘플을 만들었던 건데 촬영용으로 여기 지금 요 등받이인데 요 등받이가 이거 앉는 거잖아요. 근데 요 핑크색이 경첩이 달려서 요게 이렇게 닫힙니다. 이렇게 닫혀요. 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닫히고 그러면 여기가 데크가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데크처럼 섰다가 원하면은 얘를 뚜껑 열면 모래 놀이터가 되어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자연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우리가 가져오기도 하고요. 요거는 제천 현장에 저희가 했던 현황인데 뭐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특히 남자아이들 그죠? 요런 거 같은 공구리 있으니까 잔디 사이로 쭉 파고들어 저쪽에 나오거든요. 아이들 상당히 좋아했던 그리고 일로 뭐 이렇게 올라다니려 하고 해서 뭔가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만들어만 놓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게임을 정하고 놀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의 창작성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모델은 조금 좀 큰 규모죠. 아까 몽골 텐트였던 것 같은데 뭐 이건 목재로 만들어서 조금 더 경관을 좀 크게 그래서 뭔가 멀리서 봤을 때에도 뭔가 사람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로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간에 가는 길인데 이 길은 뭐냐면 아이들이 매일 유치원에 등하원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마다 아이들이 직접 심어놨던 꽃밭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등원을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이 하는데 자기네들이 심어놨던 꽃밭인데 꽃밭이 지금 뭐죠? 약간 해바라기 모양이라고 보이세요? 여기요 지금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처럼 생겨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든 심든 간에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호기심을 어떻게 자극하고 재미를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정원에서 만들 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낙서 나왔는데 여기 좀 보세요. 여기도 어디 지금 박람회 저희가 했던 건데 정말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낙서를 해줬던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역시 낙서는 재미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도 나오는 것들은 약간 아이들의 재미를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시설물들인데 요거는 딱 보니까 알겠어요. 친구들 이렇게 그죠? 뭔가 나뭇잎 인맥을 가지고 데크를 만들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데크를 만들더라도 이런 인맥들을 잘 활용해서 디자인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데크들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뭐 이 흔들그네 좋아하는 거는 뭐 정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물론 이런 거는 약간 안전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고요. 아까 모래 놀이터도 있었고 그네도 같이 있었는데 이 모델은 되게 종합 상품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이거 뭐 있죠? 그네 보이죠? 그리고 여기를 뭐예요? 칠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덩크적 식물이 타고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걸 좀 옆에서 보면 모래 놀이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네를 탈 수 있는 틀, 그 다음에 칠판 여기 보면 음식 태비기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니었고 개인집이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 다 커버렸는데 어렸을 때 뭐 이런 모습들의 정원 그다음 이런 것도 여기대 어머님하고 아기들이 같이 색칠을 칠해서 이거 시멘트 블럭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알록달록한 게 정말 예뻤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자극이라는 것과 호기심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극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정원으로 좀 가면 아이들한테 뭔가 일상생활을 끊임없이 뭔가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접 가꿀 수 있는 재료로 요리를 하고 파티를 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다음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좀 규모가 좀 작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틀밭이 있어요. 틀밭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거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 수업장, 강의실 같은 것들이 좀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이럴 때마다 아이들한테 텃밭이라고 하는 것들을 빼놓지 않고 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아이들이 오가면서 아까 칠판도 봤었잖아. 여기도 아이들이 오가면서 뭔가 계속 칠판 낙서할 수 있는 모델들, 그다음에 텃밭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나선형 같은 경우들 만들어놔서 조금 텃밭이 그냥 이렇게 일직선인 텃밭이 아니라 되게 재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컬러풀한 그런 식물들을 선택을 해서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줄 수 있는 텃밭을 만들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텃밭입니다. 요거는 그 온실 텃밭이죠. 앞전에서 다른 형태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서 뚜껑이 여기로 쏙 닫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땅이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작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한테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저기 늦은 가을까지 먹을 수 있는 형태고, 요건 높이 텃밭이죠. 앞전 시간에서 잠깐 나왔는데 저희도 그거 먹어보고 같이 따라서 좀 만들었던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이 조금 눈높이에서 서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서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텃밭 요소들을 저희가 집어넣어놨죠.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이제 그 창고 같은 경우들도 좀 뭐죠? 그 정원 어디에 근처에 좀 놔둬서 아이들이 수시로 정원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정원 도구 보고함, 아니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놀던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이렇게 오픈형으로 만들어 놔서 되게 멋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창고이긴 한데 약간 오픈형 창고이면서도 뭔가 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스러운 그런 창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던 그 집이에요. 근데 이 창고는 정말 앙증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거 좀 한참 많이 이렇게 만들었던 모델인데 이렇게 높낮이가 두 개 있고 창문을 뚫어 놓으니까 창고가 되게 예뻤었던 아주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대가 갔다고 해서 이게 안 예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어머니께서 아이들 텃밭 가꾸면서 했던 이런 사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요것은 창고에다가 요건 아예 칠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텃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아빠의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의 낙서들이 아빠, 엄마가 같이 애들이랑 소통하면서 낙서해보는, 그래서 창고인데도 뭐 그런 기능들을 넣어놨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활동을 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 그죠? 교실로 들어갈 때는 아이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을까지 해 놓으면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깨끗하게, 그죠? 그리고 시도 시설도 뭐 여러 형태가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저 분당에 만들었던 주택의 수도가인데 이왕 한번 만들 때 이렇게 조금 타일이라든지 이런 소재들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예쁜 수도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타일로 이렇게 붙여놨더니 조금 더 색감 달라 보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랑 같이 아이들에게 정원, 어린이에게 정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공생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감각을 깨워준다라는 거, 그다음 일상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정원의 형태의 텃밭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늘 이호가 이런 거 찍을 때마다 아이고야 시간이 길어져서 어떡하냐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벌써도 20분이 또 넘어버렸는데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내일은 놀이정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놀이정원이 과연 뭔지, 어떻게 그런 놀이를 아이들한테 체계적으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몇 회에 거쳐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